살면서 들은 주님이 몇 가지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제 친구는 술주자를 써서 주님을 모신대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의 단톡방에서는 광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건물 주님이 있죠. 건물 주님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건물을 사는데 다 썼어.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죠. 성실히 일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은 제 친구 통장에 있는 몇천만 원이 막 이제 건물을 산 건물 주님보다 상황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주식이 그래요. 제가 주식이 뭔지 궁금해서 증권사에 가입하고 계정을 만들어서 5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56,690원이 됐어요. 현재 가격으로요. 비율로 따지면 되게 많이 벌었죠. 5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66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당장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돈 가지고 계속 주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은 돈으로 남아있어도 또 다른 주식을 사느라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된 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그걸 팔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으로 팔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중고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물건이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잖아요. 더 떨어지면 사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떨어진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5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4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난 만 원을 잃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오를 때를 기다리죠. 보통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더 떨어져.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2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3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벌벌 떨면서 3천만 원에 팔까 하다가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싶어서 2,800만 원에 올리면 사람들이 사간다 칩시다. 난 망했어요. 그러면 보통 주식을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잃었으니까 여기에 돈을 더 태워서 다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 2,500만 원 이상을 잃었는데 더 태워서 또 해. 주식을 계속해. 그냥 잃었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다 칩시다. 근데 그 돈을 되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치일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제 이걸 받고 싶잖아요. 그럼 적어도 2, 3일을 기다려야 돼요. 뭔가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출 신청을 하면 그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빼면 난 뭐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주식 나 이제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돈이 원래 5만 원이 내 돈이었는데 5만 7천 원이 되고 6만 원이 돼도 내가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식 안으로 들어간 이 돈은 뭔가 내 것 같으면서도 내 것 같지가 않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바로 쓸 수가 없어. 만져지지도 않고 5만 원 내 돈. 저는 건물주가 아니지만 건물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돈을 이렇게 10년을 벌어가지고 한 3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열심히 일했어요. 잘 못 먹고 라면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 돈을 그대로 건물을 사는데 다 썼어. 주택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건물주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좀 윤택할 것 같잖아요. 이미지상. 근데 그 이후부터 힘들어. 돈을 다 썼잖아. 아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버는 돈 주택 샀으니까 세 주고 한 달에 월세 받는 거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10년 정도를 일해가지고 3억을 만든 다음 썼어. 그리고 버는 돈이 3, 40만 원, 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건물주님이 되고 나서 회사 생활을 해 나름.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들어오는 돈이 월세 30만 원 정도 추가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뭐 없어요. 그러면 변화되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제 생각에는 집에 TV가 조금 더 커지는 정도? 침대가 좀 더 편안해지는 정도? 잠이 잘 오는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조금 커지는 정도? 카메라를 하나 살 수 있는 정도? 몇 달을 기다려야겠지만 그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묶여있는 돈이 너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돈은 내 거지. 잡히진 않지만 내 거야. 3억 혹은 뭐 56,690원 내 거야. 근데 쓸 수가 없어. 그걸 팔기 전까지는, 다른 말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제가 가진 주식은 하루에도 계속 가치가 변해요. 시간 단위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요거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인 거라고 치면 마음이 막 철렁철렁해. 막 이렇게 막 100만 원 막 200만 원씩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하루에도 여러분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혹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겸손할 거예요. 왜냐면 내 생활 자체가 당장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전하고 똑같이 유지되는 거에 몇십만 원 정도 조금씩 더 버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더 큰 건물을 지으면 더 많이 벌려나? 근데 그 건물 값이 떨어지면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저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헛된 꿈을 꾸지 말자. 매일매일 성실히 일하자. 성실히 일해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만족하자. 그리고 필요할 때 쓰면 되죠. 병원에 다닐 때 쓰고 건강검진할 때 쓰고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쓰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오늘 주식과 건물주님의 묶여있는 돈에 대한 쓸모없음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죠?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물론 우리 모두 너무 힘듭니다. 저 뭐 건물 살 수 없어요. 그냥 괜히 건물주 부러워서 해본 얘기예요. 건물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뭐 여러분도 건물주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실히 일해서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뭐 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큰 걱정들이 같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냥 전 다만 여러분이 편안한 상태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안녕.